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금 양쪽 지수는 그냥 잘 끝났어요. 뭐 크게 뭐 빠지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지수가 이제 떠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보합에서 끝나서 살짝 눌리기는 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종가로 보니까 1% 정도 하락이 됐어요. 그 전날 2.5, 어제 이제 오늘 1% 해가지고 대략 이틀 동안 3.5% 정도 빠졌고, 지금도 약간 약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흐름은 어떨까? 일단 요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흐름 자체가 현재는 일단 빨간불은 못 켜고 있는 상태인데, 자, 어, 한 방에 어떤 흐름은 좀 나와줬다. 그게 뭐냐면 요날 발생된 거예요. 이날 이틀 전에 하락의 폭을 이미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조금 약간 둔해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자, 그래서 지금 위치로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자리가 뭐냐? 과거에 여기를 지지를 해줬던 라인까지 다시 또 내려와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단기 지지선은 또다시 3,700만 원이 돼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3,700은 아니고 3,700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이제 과연 회복을 또 시켜줄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죠.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약간의 눌림세가 아직까지는 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분봉이든 일봉이든 놓고 봤을 때는 하락 쪽이 조금은 더 있다. 하락 쪽으로 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하락 쪽으로 더 하락이 좀 더 우세한 상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기준에서 좀 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루하루마다 가격이 달라지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려면 3,780만원 3,780만원을 올라타야지 내일 흐름도 좋을 수도 있고 모레 흐름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8,780에 대한 요 자리를 회복시켜 주냐에 따라서 단기로 3,900에서 3,900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780만 원에 대한 흐름으로 우리가 오늘 내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 움직임이 크지 않으니까 오후에 자세한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아직 흐름은 계속 밀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근데 큰 애들, 대형주 애들은 그냥 비실비실해요. 사실 비실비실한데 오늘 또 알트코인들이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그렇게 크진 않죠. 잘 올라봐야 뭐 10몇 프로 이 정도인데, 오늘은 그래도 어거, 메디, 넴 요 세 개 코인이 잘 올라와 주고 있어요. 메디는 이제 최근에도 언급드렸고 뭐 그렇게 이슈가 또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메디 이제 전에 그런 좀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 하지 않겠다. 이제 뭐 백신 여권 관련해서 그거 아니다. 어쨌든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비추어 줬는데, 이제 해외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왔을 경우, 적용은 안 돼도 내용이 들어와서 기사만 나와도 엄청난 강세가 나올 거라는 거죠. 최근에 밀크 코인 야놀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 것처럼, 걔네는 이제 투자했다는 그 2조 투자했다는 얘기 때문에 흐름이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메리도 우리도 이런 거 한번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만 나와도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코인은 그냥 뭐 좀 보유 관점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금 관찰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거도 오늘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3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종가 기준으로 29,000원이 회복이 돼버리면 다시 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커진다. 자, 그러면 29,000원 회복됐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든 바로 가든 어쨌든 4만원을 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털어야 돼요. 그쵸? 고점 대비 저점 대비 했을 때 절반이 올라왔어요. 털어야 됩니다. 반이 왔다라는 거는 바닥을 찍고 나서 엄청 많이 올라와 준 거예요. 그러니까 4만원짜리면은 우리가 비중 축소가 아니고 그냥 손절 혹은 익절 그냥 100%다 정리하자라는 거죠. 손실이 얼마든 수익이 얼마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금화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 램도 어제 오늘 해서 진짜 오랜만에 신규 거래가 좀 크게 들어오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제 순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램도 시총이 작진 않습니다. 시총이 1.5조, 과거에는 이제 2조 이상 됐던 코인이고요. 자, 어거도 이제 조금 무거운데 2,700억, 그쵸?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반등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인을 체크하다 보면은 한 가지 궁금사항이 좀 생겼죠. 뭐죠? 왜 비트코인에서 왜 메이저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잡주들이 더 잘 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왜 큰 애들이 안 가고 이렇게 시총 낮은 애들이 잘 가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뭐든지. 예.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가볍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시총 대비해서 움직임, 시총 높은 거의 움직임. 자, 그럼 이제 그럼 반대로 다른 얘기로 해서 삼성전자하고 그냥 일반 잡주 종목하고 놓고 보면 누가 더 가볍고 누가 더 무거워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무겁죠. 수급이 많이 쏠려도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시총이 낮고 뭔가 주가가 가벼운 애들은 돈이 한 10억, 5억만 들어가도 팍 튀어 올라갑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코인 시장에서도. 그래서 메이저 애들은 계속 비실한 반면에 이렇게 시총이 7천 밑인 애들은 그래도 반등 폭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흐름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좋은 코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뭔가 센티넬도 이날 보면은 7월 5일날 굉장히 많이 갔다 왔죠. 그렇죠? 예. 센티넬도 1,000억이 안 되는 회사예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런 슈팅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총이 낮은 애들 탄력이 붙으면 크게 갔다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포인트를 삼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도 이제 약간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시각을 볼 필요가 있고, 가장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인데,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보자 그랬어요. 이번 주까지. 그래서 모든 코인은 사실 보유가 가능합니다. 보유 가능해요. 보유 가능한데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요거 하나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유의 지정. 근데 요것도 그냥 갑작스럽게 유의 지정되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면서 위험한 요소에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은 비트코인. 자, 지지선 이탈이 되겠죠. 요 두 개가 제일 위험해요. 보유는 해도 돼요. 보유는 할 수 있는데 얘가 튀어나오질 않나, 시장이 밑으로 가서 위협을 주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하죠. 코인 시장에서. 요거 두 개 빼면 별로 위험할 게 없어요. 딱히 위험할 거 없어요. 추가 매수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요 두 개가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고, 저게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어떤 코인의 흐름에 대한 하락폭을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유의 지정되는 거는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신경을 쓴다고 해도 유의 지정된 날 시가에 던져버리는 거, 그냥 그런 거, 그 정도. 비트코인도 지지선 이탈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 빠지고 나서 5월
중순부터 계속 보는 거죠. 흐름을.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이제 아까 전에도 우리 뭐 분봉 보면서 일봉 보면서 체크는 했지만 하락의 폭은 좀 더 큰데 그냥 넉넉하게 3,600만원 여기 찍고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고, 만약에라도 3,600을 깨고 내려가서 끝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비중을 손실 중인데 그래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그래서 손실이면 마이너스 40% 50% 그래도 비중은 한 20% 정도 혹은 많게는 30% 정도 손실을 좀 감안하고 줄이는 전략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태가 방향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쵸? 올라갈 때, 행보할 때, 하락할 때, 일시적인 반등으로 나왔다가 다시 눌릴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산을 해봤지만 그 상황에 맞게 준비는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도 짜봤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 지지선 이탈 시 비트코인이죠. 지지선 이탈 시 비중 축소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횡보나 반등이 나올 경우, 그러니까 상승 또는 횡보 후 상승이 나오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뭐다? 비중 축소로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보유한 코인이 30% 이상 급등 시 비중 30% 이상 축소하자 라는 기준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짰어요. 그래서 시장을 좀 어떻게 이제 볼지, 그래서 요런 흐름이 돼야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는 손실을 좀 더 보고 비중 축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올라와서 비중 축소를 하는 거니까 좀 나은데, 우리가 한 가지 방향만 보고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한 가지 방향만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준비를 그 다양성으로 좀 놓고 정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사실 이제 6월 말에 여기 지지를 해주고 나서 회복이 됐을 때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특히 여기서부터 뭐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알트코인들이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보는 거는 저는 이제 시총 낮은 저는 이제 7천만원 밑으로는 다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천 밑으로의 애들 움직임, 최근에 상승이 나왔든 하락이 나왔든, 상승했다 하락이 나오든 하락됐다 상승이 나오든 다 짜서 보고 있습니다. 걔네들 흐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선빵을 날려서 시장 흐름을 그림을 그려갈 애가 나올 거냐, 아니냐,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메이저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올라와봐야 뭐 4, 5%, 많으면 10%그 정도고 그 이상 힘을 잘 못 쓰고 있어요. 램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뭐 올라봐야 이제 뭐 10% 정도, 장중에 뭐 한 12%, 13%는 되긴 했지만 어쨌든 큰 시세보다는 아직도 알트코인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수급, 상승폭 또는 하락폭, 조정폭, 이게 어떤 패턴으로 가서 누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누가 먼저 빠지고 이런 거를 많이 좀 중점으로 보고 있어요. 혹시 또 모르니까 시장이 혹시라도 좋은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수시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유 코인도 좋은데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트코인 3600 기준을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요일이니까 내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해서 3600만원 지켜줄 거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좋을까요? 예, 마찬가지로 3600 이탈됐으면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죠. 이날 이탈되면 이런 식으로
큰 음봉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일단 깨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손실권인데 또 내려가면은 비중 줄인다. 그럼 또 피해를 또 보잖아요. 그죠? 금전적인 피해를 또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많이는 아닌데 20-30% 정도는 그래도 조금 생각은 하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맞춰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말이고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비트코인 흐름이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